오늘은 질문받은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플루이드를 제거한 경우 아닌 경우 FNA의 진단적 차이에 대한 학문적인 결론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상적으로는 플루이드 양이 많은 경우 가능하면 플루이드를 제거하고 솔리드 포션에서 FN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크기를 측정합니다. 제가 FNA에서 사용하는 기본 세팅입니다. 검체를 병리과에 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검체를 슬라이드에 도말한 후 알코올 용기에 넣고 나머지는 플러싱하여 썰라인 용기에 넣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얻은 검체를 모두 리퀴드 베이스트 사이탈러지에 넣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검체를 판독하시는 병리과 선생님의 선호도와 검사실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좌측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슬라이드 도말할 때 보조자의 숙련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꼭 스미어하지 않고 리퀴드 베이스트 사이탈러지를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플루이드만 제거하는 것이 간단한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심펄 에스퍼레이션은 증상을 유발하고 내부 낭성 변화가 우세하여 플루이드 제거만으로도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결절에 대해 가장 먼저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플루이드를 제거한 후 3분의 2 정도에서 물이 다시 찰 수 있습니다. 증상이 반복되면 에서놀 어블레이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FNA와 동일한 동의서 작성하시면 되고 시술 방법도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내부 플루이드 제거가 우선순위이므로 FNA 때보다는 굵은 바늘을 사용합니다. 초음파로 내부 플루이드의 점성도를 예측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는 5종류의 바늘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세포 검사를 할 때 저는 23게이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갑상선 혹 내부 플루이드 제거에 어떤 바늘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없으나 저는 통상적으로 19게이지 바늘을 먼저 사용합니다. 많은 경우 이 굵기로 플루이드 제거가 가능한데 간혹 내부 점성도가 너무 높으면 17게이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바늘이 굵을수록 플루이드를 빨리 제거할 수 있으나 합병증의 위험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바늘 굵기를 선택할 때 환자의 출혈소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혼자서 플루이드를 제거할 수도 있으나 보조원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린지에 익스텐션 라인을 연결하여 보조원이 시린지를 잡고 도와주면 검사자는 바늘을 잡고 위치 고정하기가 수월합니다. 저는 혼자서 플루이드를 제거할 때는 주로 10cc 시린지를 사용합니다. 제거할 플루이드 양이 많으면 가능하면 보조원의 도움을 받아 20cc 시린지를 사용합니다. 20cc 이상의 플루이드 제거가 필요한 경우 옆에서 보조원이 시린지만 교체하면 됩니다. 시린지 교체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FNA는 항상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진행하여 바늘이 주변 경동맥 등 주요 구조물을 찌르지 않는 것을 초음파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바늘을 어떤 방향에서 진입하더라도 초음파에서 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결절의 경우 아주 큰 혹이지만 물을 제거하면 작아져서 바늘과 경동맥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니 팁을 초음파로 끝까지 확인하고 시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제거 후 나머지 솔리드 포션에서 FNA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 병원의 316개의 믹스트 에코잉 나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이 4가지 의심스러운 소견 중 하나라도 초음파에서 보이면 그렇지 않은 결절보다 악성도가 높았습니다. 의심스러운 초음파 소견이 없는 경우에도 2.7%에서는 캔서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바늘로 찔렀으니 사이탈러지는 보내시기를 권합니다. 솔리드 포션이 거의 없다면 추가로 FNA를 하지 않고 추출한 플루이드를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음파의 경험이 많지 않으시다면 본인의 판단에 너무 무게를 두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시술할 때 가장 안전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은 프로브의 바로 옆에서 바늘을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소독 비닐을 찌르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프로브의 모서리에서 바늘이 들어가 프로브와 평행한 방향으로 바늘 전장이 다 보이는 방법입니다. 제가 초심자 때 동일한 상황으로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조원과 같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초음파 프로브에 젤을 듬뿍 바릅니다. 보조원과 초음파 프로브는 소독된 상태가 아닙니다. 검사자는 소독 장갑을 낀 후 소독된 멸균 비닐로 프로브를 덮는데 이때 가능하면 젤이 프로브에 잘 유지할 수 있게 주의합니다. 이후 멸균 고무줄로 고정합니다. 젤이 환자에게 닿는 탐촉면에 잘 위치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젤이 원래 위치보다 바깥 부분으로 밀려져 있습니다. 검사자는 손으로 이 젤을 원래의 위치로 살살 밀어서 이동시켜줍니다.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루이드를 제거하려면 통상적인 F&A보다는 더 굵은 바늘을 사용하므로 시술 후 검사 부위 컴프레션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지혈 위치를 검사자가 꼭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